LA 카운티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6초마다 한 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10분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행객들의 급증으로 앞으로 몇 주 사이 미국에서 또 한 차례 코로나 대확산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처음으로 변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이 실업수당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신분 확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대형 소매업체와 식당, 공항 등 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염이 다시 가족에게 이어지는 사례까지 반복되면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의 새로운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LA 카운티에선 6초마다 신규 확진자가 한 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직장 내 집단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감염 위험에도 출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LA 카운티에선 코스트코와 홈디포, 맥도날드, 베스트바이, 홀푸드 등 여러 소매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식당 체인을 비롯해 LA 소방국과 LA 국제공항, CBS 스튜디오 등에서도 감염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6초마다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10분마다 확진자 한 명씩 숨지고 있습니다. We're seeing a person every 6 seconds contract COVID-19 here in Los Angeles County, the nation's largest county, 10 million people. My message to everybody is this is not only going to come for somebody that you love, this is going to possibly come for you. And so everything we do is either life-saving or life-taking at this point. 더 큰 문제는 직장에서 시작된 감염이 다시 가족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연령대별 치명률 차이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팬데믹 초기에 사망자 중 불과 7%만이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병이 없는데 사망한 케이스도 14%로 알려졌습니다. Younger people tend to be more risk tolerant and less risk averse. Younger people are less likely to have severe complications from this virus, but it isn't the case that they can't still transmit that to vulnerable populations. 전문가들은 가족과 직장 동료 간 밀접한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그나마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가능한 직장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와 동료와의 식사 등 접촉이 잦은 모든 소규모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여행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여행길에 오른 미국인 수가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크리스마스 연휴 모임과 여행의 여파가 시작됐는데 여기다 앞으로 몇 주 사이 설상가상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새해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어제 미저녁 공항을 통과한 사람은 130만 명. 지난 3월 15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번 대이동으로 인해 설상가상으로 또 한 차례 대확산이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다 미전역 곳곳에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고 있어 새해 첫 달 상황은 암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e have more cases, we have more hospitalizations, we have travel that's going to lead to further surges in January. Now we have this new version of the virus that's going to spread more easily and make our hospitals still more full.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집단 면역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경제 충격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e are by no means out of the woods of this pandemic. We're not even at the beginning of the end, I would say. It's still going to take some time to recover from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and economic shock.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지역은 여행으로 인한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행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이어 LA 카운티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여행 후 10일간 의무 격리해야 합니다.
연휴는 매번 유행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만큼 당국은 앞으로 확산세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백신을 가장 먼저 맞았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2만 5천여 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차례로 백신을 맞습니다. 지난달 14일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It's been a trying time for all of us, for all my colleagues and everyone involved in the care of the patient. And so having the vaccine is offering just a little more hope.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규모 접종소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는 실내 경기장을 접종 장소로 개조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This team has made this site a reality in 8 work days. 백신 초고속 작전팀의 몬세프 슬라이 최고 책임자는 당초 목표보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접종이 지연된 건 주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앞으로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 has been, I'm sure, in each state's opportunities to understand how they could do better. They will do better, and they will ask us for help. 모더나는 올해 백신 글로벌 생산량 최저 전망치를 기존 5억 회 접종분에서 6억 회 접종분으로 늘려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전망치보다 20% 늘어난 겁니다. 모더나는 올 한 해 동안 최저 6억 회분에서 최대 10억 회분까지 백신을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는 12만 5천여 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고 33일 연속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뉴욕주에서도 처음으로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북부 세러토가 카운티에 사는 60대 남성이 최근 변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이 최근 외부로 여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쿠오모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한 명이었던 변이 감염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남가주 지역에서 6명의 변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으며 이 중 4명은 샌디에고, 나머지 2명은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샌디에고 변이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샌버나디노 감염자 2명은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 그중 1명이 지난달 영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에 육박하면서 또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봉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4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8,7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로 누적 확진자는 271만 3천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도 7만 5,43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경보체제도 가장 높은 5단계, 즉 보건서비스 수용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인 레드 단계로 격상됐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견 이후 확산세가 거세지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늘 TV 연설을 통해 더 강력한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아일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에 이어 잉글랜드 전 지역까지 봉쇄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진자가 하루 10,000명씩 늘고 있는 독일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도입된 봉쇄 조치를 이번 달 말까지 연장할 거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는 것은 물론 학교와 보육시설 폐쇄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더뎌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8일 동안
프랑스의 백신 접종자 수는 불과 516명, 독일 23만 9천 명, 이탈리아 11만 4천 명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그 숫자가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사전 의사 진찰과 본인 동의 후 백신을 접종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백신 접종이 차량 구매보다 더 복잡하다는 비아냥 섞인 비판과 함께 지금 같은 속도라면 전 국민 백신 접종에 400년이 걸릴 거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힘들고 길었던 2020년이 가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인 사회도 오늘부터 일제히 업무에 돌입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로 시무식 풍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인들은 올해가 재도약의 해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힘차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소띠의 해인 2021년. 말 많고 탈 많았던 지난해 전례 없는 위기를 겪은 한인 사회도 본격적인 첫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직원들이 모여 서로서로 덕담을 나누던 오프라인 시무식은 사라지고 온라인이나 영상 메시지로 새해 인사가 대체됐지만 새 출발을 알리는 각오만큼은 어느 때보다 남달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동포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미서부 70만 한인 농포들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찾을 것이란 기대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한인 사회를 짓누르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끝이 보인다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함께 버티자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민족평통 LA협의회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그리고 타민족 커뮤니티 또 주류 사회와도 협력해서 공공외교에 앞장설 예정이고 특별히 2021년도는 이제 백신이 저희들이 많이 접종을 해서 하루빨리 모이는 날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한인 사회의 경제에 대한 지원 활동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가장 많은 데미지를 입은 곳이 지금 식당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들을 살리는 캠페인도 할 거고 또한 장학금을 우리들이 한 30여 학생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세미나를 또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금융기관들도 일제히 업무를 시작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서로 모여 인사를 하던 한인 사회의 새해맞이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한인들은 어느 때보다 높은 도약의 해가 되길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2021년의 첫 날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주당 $300 연방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반드시 고용개발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는 $20억 달러에 실업수당 사기 행각 단속을 위해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실업수당 클레임에 대한 지급을 중단했으며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받기 전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EDD로부터 실업수당 청구 중단 공지를 받은 주민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는 오는 6일 신분 확인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고용개발국의 사기 단속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혜자들의 계좌가 동결되거나 카드에 입금된 실업급여가 사라지고 카드 사용이 중단되는 부작용이 속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지역의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 쇼핑몰에서 한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매장 직원과 고객들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룹이 랄프스 식료품점을 거닐며 고객과 언쟁을 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강하게 거부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시위대 중 한 남성은 자신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고객들을 마스크 나치라고 부르며 폭언을 했고 한 여성은 마스크를 쓴 다른 고객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또 시위대가 쇼핑몰의 한 신발 매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매장 직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전례 없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층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세에서 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7%로 정점에 달했고 11월에 젊은 층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층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 식당, 커피숍 등 젊은이들이 많이 고용되는 서비스 산업 일자리 400만 개가 사라지면서 젊은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영리 싱크테크인 경제정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직장을 다니는 젊은 층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감축된 임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퓨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젊은 층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권도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새해 첫 결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65지구 하원 샤론 킥 실바 의원과 68지구 하원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해 기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우리 미국에서 조금 더 인식을 하고 한국이 종주국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태권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태권도의 날 결의안은 이달 안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며 하원 회기 가운데 가장 먼저 제출된 결의안인 만큼 주지사의 서명이 없어도 주 상 하원 의원들로부터 만장일치로 가결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주부터 원격 수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수사국 FBI가 사이버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데이브링 FBI 사이버 담당 국장은 원격 수업 이용량이 늘면서 이를 노린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FBI와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은 학교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30%까지 증가했다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경고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보고된 랜섬웨어 사고 가운데 57%는 킨더가든에서 12학년 학교와 관련됐으며 이는 이전 7개월 보고된 것보다 2배 많은 수치입니다. 주된 사이버 공격은 범죄자들이 온라인 교실에 난입해 인종차별이나 성동적인 비방을 게시하는 줌 바밍, 네트워크 기능을 마비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 그리고 금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중동에서 이란 군대에 납포됐습니다. 이란 측은 자기네 영해를 침범했고 또 기름 때문에 바다가 오염됐다고만 밝혔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총 20명이 배 안에 있었는데 일단 전원 무사하다고 전해집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헬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유조선 주위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보트 여러 척이 포위하듯 따라붙습니다. 우리 시간 어제 오후 한국 국적의 화학 운반선 한국 케미오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어젯밤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납포했다고 주장하며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توقیف یک شناور نفتکش با پرچم کره جنوبی در آبهای خلیج فارس به علت نقض شیوه‌نامه‌های زیست محیطی. 한국 케미오는 에탄올 등 7,200톤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도중 납포됐으며 현재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에 억류 중입니다. 한국 케미오에는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인 등 모두 20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 이란 대사관을 중심으로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이란 정부에 억류된 선박을 조기에 풀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만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청해 부대 최영함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하고 인근에서 항해 중인 다른 한국 선박들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다만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 대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결 해제를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한국은 집값에 전세값까지 천정부지로 뛰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청약이 로또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청약 시장을 단속해보니 당첨을 노리고 위장 결혼을 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부양가족을 써내는 등 각종 불법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작년 상반기 분양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던 곳입니다. 1년도 안 된 지금 이 아파트 분양권에는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웃돈이 3억 원씩 붙었습니다. 지금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10억 넘게 거래가 됐어요. 분양가는 한 6억 6, 7천. 이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30대 A씨는 부양가족 6명을 써내 청약 점수가 70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확인 결과 A씨는 부양가족 없는 1인 세대주. 이처럼 자격이 안 되는데도 허위 서류를 써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만 11명에 달합니다. 나이가 30대이고 젊은데 부양가족 수가 너무 많아 의심돼요. 확인해보니 허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장 결혼, 위장 전입도 동원됐습니다. 동거남과 함께 자녀 둘을 키우는 한 40대 여성은 자녀 셋이 있는 다른 30대 남성과 서류상으로 재혼했고 높은 다자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자 석 달 만에 이혼했습니다. 또 한 90대 할머니는 분양 공고가 나기 한 달 전 수도권 고시원으로 주소만 옮긴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마자 바로 주소를 빼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 분양한 2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모두 200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위장 전입이나 청약 통장 매매 같은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197건이었고 분양업체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하는 등의 사례도 3건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정 청약이 발각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은 물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환수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필로폰을 투약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가 다시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황 씨가 지난해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직접 인정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황하나 씨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29살 오모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오 씨의 오랜 친구인 또 다른 20대 남성 남모 씨 등과 자주 어울렸다는 게 지인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오 씨는 경찰에서 황하나 씨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곧 죽어도 제가 몰래 놨어요. 잘 때 몰래 놨어요. 나 혈관을 잘 넣을 줄 몰라. 너 초보자한테 말같이 하는 걸 하지 마.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진술 등을 근거로 오 씨를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는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여러 개를 입수했습니다. 모두 지난해 8월 이후 녹음된 내용입니다. 황하나 씨와 연인이었던 오 씨, 오 씨의 친구 남씨 등 3명이 함께한 자리에선 마약 경험담이 거리낌 없이 오고 갑니다. 우리 수원에서 했을 때 있지. 그때는 진짜 콜이 좋았어. 콜 좋았어. 거침없는 욕설. 야 이거 북한산이야? 그래서 내가 2015년에 했던 뽕인 거야. 마약을 구해온 사람이 누구인지 털어놓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곡이야. 그게 눈꽃이야. 눈꽃 내가 너네 집 가서 받았던 눈꽃 내가 훔친 거 있어. 그거야. 그거 좋아. 그거 미쳤어 그 눈꽃. 셋의 관계를 잘 아는 한 지인은 마약 투약이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됐다고 증언합니다.
그 녹취에 등장한 수원에서 맞았던 게 거기서 맞았던 거예요? 네, 철원부터 수원까지 수원이라는 곳에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살았어요.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그런데 지난달 17일 함께 어울렸던 남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 씨는 당시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닷새 뒤엔 황 씨의 연인 오 씨는 경찰에 출석해 예전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가 시골이라고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튼 그건 나 진실 말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하고 있지. 오 씨는 최초 진술은 황 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 집행유예 있으니까 나 이번에 가면 지금 2년 스타트다. 너가 몰래 투약한 걸 해줘라. 나 몰래 뽕. 얘네 말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틀 뒤 이번엔 오 씨가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남긴 유서에는 뜻밖에도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진술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겁니다. 황하나 씨는 오 씨 사망 이틀 뒤 지인들에게 유서가 있는지 캐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고. 있을 거 아니야. 는 보지 않았을까 유서?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 2명이 모두 증언을 할 수 없게 된 상황. 황 씨도 최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 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친구들이 아니라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럼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얘가 마지막까지 어떤 심정이었고 누구랑 연락을 했고 얘가 너무 억울해했고 끝까지. 경찰은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란은 2015년 이란 핵 합의에 따라 우라늄 농축 농도를 3.67%로 제한받았는데요. 20%는 이란 핵 합의에서 제한한 농축 한도를 크게 넘어선 수치입니다. 핵무기 제조하는 90% 순도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20% 농축에 달성하면 90% 달성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핵 개발을 중동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을 개시하자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본토로 이동시킬 예정이던 니미츠 핵 추진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에 계속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 본토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방침을 뒤집은 겁니다.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사망 일주기를 맞아 중동 지역에서 반미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지 세력의 보복성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향한 이란의 위협으로 인해 니미츠호의 귀환을 중단하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현지 시각 3일 연방 하원 의원들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한국명 순자 시인 미국의 한국계 의원 메릴린 스트링랜드가 한복을 입고 참석해 선서했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붉은색 저고리에 짙은 푸른색 치마 차림의 한복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았는데요. 스트링랜드 의원의 한복 취임은 의회에 한국계 인사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링랜드는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복은 내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어머니를 명예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국가, 주, 그리고 국민의 의회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가비는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92개의 저소득 국가 가운데 86개국이 백신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이 대상국에 포함됩니다. 현재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몇몇 유럽 국가 대사관에도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Discovery Stage에서는 세 스테이지로 또 나눠집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Expert Witness Stage라고 말씀합니다. Expert Witness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전문가, 그 소송 위한 전문가를 두 사이드를 retain합니다. 레몬법 같은 거 케이스 같은 때 내가 자동차 회사를 수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 전문가를 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경험이 되게 많아요. 뭐 20년 동안 나는 자동차만 하고 그 사람이 우리 차를 그거 다 본 다음에 종이에다가 막 써요. 이거 진짜 문제 이거 있고 이거 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도 똑같이 자기 전문가를 써요. 그 사람도 뭐 20년 동안 자동차에 대해서만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들 전문가가 똑같은 자동차를 검색해봤고 그렇게 나오죠.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자동차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운전을 이상하게 했으니까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둘 다 전문가 이제는 있으니까 둘 다 전문가에 대해서 데포지션을 또 진행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소송 거는 사람의 변호사가 이제는 자동차 회사의 전문가를 인터뷰를 하시죠. 7시간 동안. 너가 진짜 검색한 거 이거 맞냐? 어떻게 검색하냐? 너는 무슨 입장이 있냐? 너는 전문가인지 어떻게 우리가 아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받죠. 똑같이 자동차 회사의 변호사는 소송 거는 사람의 전문가를 인터뷰하죠. 똑같은 비슷한 질문들을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냐? 너는 무슨 자격이 있냐? 너는 무슨 경험이 있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 또 지난번에 그거 질문들 대답한 인포메이션 받고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받고 인포메이션을 통째 다 이제는 받았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1년 넘게 걸리고 이제는 그거를 다 받았고 이제는 상대방이 이제는 알죠. 우리가 진짜 이거 보니까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러니까 재판 가지 말고 그냥 해보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너 진짜 이거 봐, 우리가 더 세잖아.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자. 그렇게 나오고, 질문하고 인터뷰하고 전문가의 디스커버리 스테이지 끝나고 이제는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재판 스테이지에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딩을 입다 보면 소매와 목, 주머니 부분에 보기 싫게 얼룩이 생기는데요. 패딩 얼룩 제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두운색 패딩 옷깃에 묻은 화장품 얼룩은 얼굴에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과 물티슈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클렌징 제품을 조금 묻힌 뒤에 물티슈로 문지르고 드라이어 바람으로 말리면 얼룩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밝은색 패딩의 경우 부분 세탁하면 얼룩이 남을 수 있어서 옷 전체를 세탁하는 게 좋은데요.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충전재의 기름층이 제거돼 보온력이 떨어지므로 물 세탁을 권장합니다. 패딩을 중성세제에 푼 온수에 10분 정도 담가 때를 불립니다. 그런 다음 얼룩 부분에 빨래비누를 묻혀서 부드러운 수세미나 칫솔로 얼룩을 제거해주세요. 애벌 빨래한 패딩을 세탁기에 넣고 울코스로 세탁합니다. 이때 헹굼과 탈수는 한두 번 추가해서 세제를 깨끗이 헹궈야 하는데요. 옷에 세제가 남으면 누런띠 모양의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수 후 뉘어서 자연 건조해도 되지만 건조기를 사용하면 패딩이 새 것처럼 빵빵해집니다. 패딩 얼룩 제거 방법 정리해볼까요? 어두운색 패딩의 화장품 얼룩은 클렌징 오일과 물티슈로 제거하시고요. 밝은색 패딩은 빨래비누와 칫솔로 애벌 빨래를 한 뒤에 세탁기 울코스로 세탁해 주시면 됩니다. 누런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헹굼과 탈수는 꼭 한두 번 추가해 주세요. 냉장고 문 가장자리에는 냉기가 새지 않도록 밀착력을 높여주는 고무 패킹이 달려있죠. 하지만 오래되면 고무 패킹이 딱딱해지고 헐거워지면서 냉기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패킹이 헐거워졌는지 확인해 보려면 종이를 끼워보면 되는데요. A4 용지 한 장을 고무 패킹 사이에 끼웠을 때 종이가 쉽게 빠진다면 고무 패킹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무 패킹이 살짝 헐거워진 정도라면 집에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고무는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면서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서 중성세제를 묻힌 행주로 닦은 뒤 드라이어 바람으로 말리면 고무가 부드러워지면서 밀착력이 좋아집니다.
다만 고열을 너무 오랫동안 가하면 고무가 변형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뜨거운 물로 적신 행주로 3번 정도 닦으면 이물질이 제거되고 밀착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무 패킹은 5년 정도 쓰면 헐거워지는데요. 변색이 심하거나 삭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냉장고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